오빠 내가 애예요? 오빠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들고 온 자기 마음만 소중하죠. 어떻게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흥수바라기 옥분 앞에 잘생기고 능력 있는 동물병원 원장 현성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급격히 친해지고 현성이 옥분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시점에 흥수는 또 어이없이 옥분에게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이제 옥분의 마음 안에 흥수 말고 현성의 자리가 조금씩 생겨난 걸까요? 오늘은 현성에게 흔들리는 옥분과 뒤늦게 후회하는 흥수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선 옥분 앞에 나타난 남자가 있었죠. 그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동물병원 원장 현성이었는데요. 옥분이 미용실에 들어온 유기견 주인을 찾아주려고 간 동물병원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옥분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현성은 옥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상형을 만난 것 같은 눈빛으로 옥분을 바라보았는데요. 개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옥분이 진료를 맡기게 되면서 현성의 바람대로 둘은 계속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옥분 씨 유기견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 예뻐서 진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옥분이 유기견 진료를 끝내고 돈을 내려고 하자 원장은 한사코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진료비 받으셔야죠. 원장님, 아닙니다. 저도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수의사가 된 건데 옥분 씨처럼 마음씨 좋은 분 뵌 것만도 반갑고 좋습니다. 세상에 옥분 씨 같은 분만 있다면 유기견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 안 돼요. 절반이라도 낼게요. 옥분이 계속 미안해하자 현성은 잠시 망설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 그렇지 않아도 머리 자를 때 됐는데 옥분 씨가 제 머리 서비스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물물교환인 셈이죠. 화폐가 오가지 않는. 어머,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진료비가 더 비싼데 옥분 씨가 더 잘해주시면 되죠. 네, 그럼 저희 가게 꼭 오세요. 원장님, 제가 원장님한테는 특별 서비스로 잘해드릴게요. 옥분 씨 가게가 여기서 근방이더라고요. 진작 알았다면 갔을 텐데. 네, 그럼 꼭 오셔야 해요, 원장님. 현성은 다시 옥분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설레는데요. 이제 옥분이 유기견을 키운다고 했으니 현성과의 만남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성은 이틀 후 약속대로 옥분의 미용실을 찾고 옥분은 현성을 반갑게 맞이하죠. 커트를 하려고 준비하는 순간 옥분은 현성의 머리카락이 이미 잘 잘려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원장님 머리 자르실 때 된 거 맞나요? 이발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잘라드려요? 속마음을 들킬까봐 당황한 현성은 자를 때가 된 건 맞는데 머리가 잘 안 길었나 보네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자르면 더 시원해지고 좋죠. 라고 겨우 수습합니다. 그럼 살짝 다듬어드리기만 할게요. 미안한 마음에 옥분은 현성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죠. 원장님 바쁘지 않으시면 차 한 잔하고 가세요. 머리도 제가 손볼 게 별로 없으셔서 차라도 한 잔하고 가셔야죠. 현성은 속으로 신이 나서 안 바빠요. 안 바쁩니다. 그럼 한 잔 부탁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는데요. 여기서 미용실 하신 지가 꽤 되셨나 봐요. 시장 골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는 옥분 씨 실력이 그만큼 출중하시다는 건데 존경스럽네요. 저는 아직도 자리 잡는 중인 것 같은데. 제가 이래봬도 뷰티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실력이에요. 와, 그럼 옥분 씨는 미모의 실력까지 갖추셨네요. 현성의 칭찬에 잠깐 쑥스러워진 옥분은 화제를 돌리는데요. 말도 마요. 그래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동네 분들 인심 얻는 게 보통 일도 아니었고 처음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혼자 힘들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완전히 자리 잡았죠. 고생 많으셨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 동네에서 이렇게 꾸준히 해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옥분 씨한테 많이 배워야겠네요. 옥분은 그간의 고생을 현성이 알아주는 것 같아 순간 울컥하는데요. 살짝 비치는 눈물을 감추며 옥분이 말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열심히 사는걸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쑥스럽네요. 저는 사실만을 얘기한걸요. 옥분 씨 멋있어요. 아이 참 원장님도 비행기 그만 태워주세요. 두 사람이 이렇게 웃고 얘기하는 사이 흥수는 잠시 미용실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는데요. 그때 현성이 미용실을 나가고 옥분이 다정히 인사를 합니다.
누구야? 우리 강아지 돌봐준 원장 선생님이세요. 아, 그래? 진료비도 안 받으셔서 내가 머리 잘라드렸어요. 진료비를 왜 안 받는데? 그야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내가 유기견 데려가니까 오히려 고맙다셨어요. 근데 오빤 웬일이에요? 난 그냥 한 곳에 계속 서서 일하니까 갑갑해서 잠깐 바람 쐬러 나왔지. 오빠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아직 가게 문 닫기 전이잖아요. 내가 그냥 놀고 싶어서 나온 줄 알아. 손님도 없는 시간이고 해서 다 생각하고 나온 거야.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고요. 업주가 자리를 지켜야죠, 오빠. 알았어. 간다 가. 잠깐 옥분을 보러 왔던 흥수는 영업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옥분에게 혼나서 뾰로통해진 채로 미용실을 나옵니다. 쳇. 아까 그 원장한테는 그렇게 다정하더만. 투자자라서 원금 회수 못할까봐 그러나 진짜 내가 꼭 성공한다. 라고 아무것도 모른 채 흥수는 속으로 다짐하죠. 며칠 후 옥부는 예방접종을 하러 동물병원에 다시 들르고 현성을 만나게 됩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친절하고 꼼꼼하게 봐주시니까 우리 강아지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옥분 씨는 정말 말씀도 예쁘게 하시네요. 참,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토스트 드실래요? 직원들 것까지 주문했는데 한 명이 식단 관리 중이라네요. 저 혼자 먹기 그랬는데 옥분 씨가 같이 먹어주시면 좋죠. 점심 전이긴 한데 같이 먹어요, 옥분 씨. 네, 원장님. 둘은 사이좋게 앉아서 토스트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사업 얘기부터 근처 맛집 얘기까지 대화가 끊길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죠. 근데 옥분 씨는 주말에 뭐 해요? 전 주말 하루만 쉬어요. 주말에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셔서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남자친구요? 남자친구 없어요, 저. 순간 흥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 엄격히 선을 그은 흥수라 옥부는 남자친구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는데요. 저도 여자친구 없어요. 현성은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합니다. 옥분 씨 같이 예쁘신 분이 남자친구가 없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옥분 씨는 전 그냥 춤 잘 추고 잘생긴 사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노골적으로 관심을 드러내는 현성의 질문에 옥부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답을 하죠. 그럼 저는 어때요? 그때 갑자기 현성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 저는 옥분 씨 같은 분이 이상형인데 남자친구 없으면 저 옥분 씨 좋아해도 되는 거죠. 옥부는 갑작스러운 현성의 고백에 얼굴이 빨개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어온 고백은 이 남자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준수한 외모에 친절하고 자상한 마음의 현성이 옥분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었죠. 늘 당차고 씩씩한 옥분이지만 돌발 고백에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맙니다. 아, 지금 대답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를 남자로 봐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는 일이 평생 처음이라서요. 옥분 씨 놓치고 싶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니 저 너무 불편하게 생각 마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옥분 씨 필요할 때 달려가는 친구요. 네. 옥분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니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현성의 고백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있을 때 마침 지나가던 흥수가 둘의 다정한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옥분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흥수는 옥분이 원장과 또 친한 모습을 보이자 질투가 폭발하고 맙니다. 옥분은 자기밖에 모른다며 가족들 앞에서 큰 소리쳤던 흥수는 옥분이 다른 남자에게는 매력적인 여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였죠. 하지만 토스트 가게를 투자받을 때부터 엄격하게 선을 그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 옥분에게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 그동안 옥분을 편하고 당연하게만 생각해왔던 흥수는 그제야 옥분의 가치를 알게 되는데요. 마음이 다급해진 흥수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고민하는데 마침 얼마 전 옥분이 TV를 보다가 디저트 가게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흥수는 그곳이 어딘지 알아볼 생각 대신 당장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옥분에게로 향하는데요. 미용실 앞에서 옥분에게 아이스크림을 흔들어 보이며 옥분아, 너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 라고 말하죠. 옥분은 무슨 말인가 생각하다가 얼마 전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 오빠 내가 아이스크림 못 먹어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애예요?
이런 아이스크림은 미용실에서 매일 혼자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아, 됐어요, 됐어. 오빤 그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온 자신의 마음만 소중하죠. 어떻게 제 마음은 하나도 안중에 없어요? 빨리 일하러 가요. 지금은 손님들도 많은 시간인데. 흥수의 방문에 쌀쌀맞게 대하는 옥부는 가뜩이나 싱숭생숭한데 흥수의 저런 행동에 더욱 속이 상하기만 합니다. 도무지 어른스러운 구석을 찾을 수가 없으니 늘 이기적이야 정말. 옥분의 마음속에선 현성과 흥수의 모습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긴 세월 흥수만을 바라봤던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현성에게로 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무 혼자서 애쓰기만 했던 옥분은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한 번은 기대고 싶기도 한데요. 이제 옥분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흥수가 노력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흥수로 태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흥수는 떠나려는 옥분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독수리 황제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